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지?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웃으며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하루를 채워도 뭔가 비어있는 기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신을 탓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이런 문장을 하나 꺼내볼까요? 바론 리팅이 남긴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이 문장은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감성적인 문장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구조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는 사탕이 필요하거든요. 1. 인생의 소금, 생각이라는 것. 생각은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은 신기한 존재예요.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이 달라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모든 게 망가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소금을 보면서 먹지 않아요.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밥은 그냥 밍밍하고 무의미하고 씹을수록 허무해져요. 생각도 똑같아요. 사람은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늘 자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멈춰버리면 그 순간부터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새요. 핸드폰 보고 시간 보내고 잠드는 것.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은 말하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숨 고르기. 생각은 삶의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 생각이고, 그걸 찾는 것이 사고력이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은 소금이라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은 필수라는 뜻이에요. 사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도 사람은 하루를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운전대를 놓고 차가 어디로 가든 그냥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생각이란 삶의 운전대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을 피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이 중요하다면서 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생각은 때로 너무 아프거든요. 생각을 하면 내 현실이 보이고 내 현실을 보면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보이고 그걸 보면 후회가 밀려오고 후회를 보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져요. 생각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틀고 짧은 영상들을 끝없이 넘기죠.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쓰다는 걸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피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생각을 피할수록 인생은 더 쓰게 변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 지치거든요. 사마이생의 사탐, 희망과 꿈. 그리고 바론 리트는 말했어요. 희망과 꿈은 사탕이다. 이 말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정확합니다. 사탕은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도 아니죠. 하지만 사탕이 있으면 인생은 갑자기 달라져요. 사탕 한 알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혀 끝에서 달콤함이 퍼지면 세상이 잠깐 덜 무거워져요. 희망과 꿈도 그래요. 희망은 내 인생을 먹여 살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살고 싶게 만드는 맛이에요. 꿈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는 있어도 살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멈춘 상태. 그게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꿈이 없는 인생이 왜 쓰냐면 바론 리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이 문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꿈이 없으면 왜 인생이 쓰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꿈이 없으면 모든 고통이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고통은요, 의미가 있을 때만 견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파도 사람들은 참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근육을 만들고 몸을 바꾸고 내일의 나를 바꾼다는 줄 아니까요. 공부도 그래요. 시험이 있고 목표가 있고 원하는 대학이 있고 원하는 직업이 있으면 그 공부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그 공부는 고문이 돼요.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됩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꿈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이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꿈이 없으면 지금의 고통은 그냥 벌이 됩니다. 벌 받는 기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인생은 쓰게 느껴져요. 꿈이 없는 사람의 하루. 꿈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워요. 그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늘 모르거든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기보다 그냥 씹고 삼키고 사람을 만나도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한 달, 1년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이게 다였나? 그 순간 인생은 정말 쓰게 느껴집니다. 6. 그런데 우리는 왜 꿈을 잃었을까? 우리는 어릴 때는 꿈이 많았어요. 어릴 땐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에머지,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우주에 가고 싶기도 했죠. 근데 커가면서 꿈은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현실이 꿈을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서 돈 벌 수 있냐?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냐? 그건 재능 있는 애들만 하는 거다. 세상은 늘 말해요. 꿈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꿈이 위험한 게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포기하면 인생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텅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안전은 얻었는데 기쁨은 사라지는 것. 그게 꿈을 잃은 삶이에요. 7. 꿈은 거창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꿈이라는 건 정말 거창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가 되는 것, 기업가가 되는 것, 연예인이 되는 것,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것만 꿈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는 이유는 꿈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꿈은 꼭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목표일 필요가 없어요. 꿈은 내가 내일을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꽃을 키우며 살고 싶다.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꿈이에요. 꿈은 직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꿈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이유도 꿈이 될 수 있다. 진짜예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꿈의 씨앗입니다. 8. 생각은 소금, 꿈은 사탕. 그럼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과 꿈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생각은 내 삶을 분석하고 꿈은 내 삶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없는 꿈은 그냥 환상이 돼요. 꿈이 없는 생각은 그냥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꿈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생각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꿈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이 합쳐져야 인생이 길이 생겨요. 인생이 쓰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쓰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미워해요. 하지만 사실 인생이 쓰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삶의 단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단맛이 뭐냐면 바로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기대감이에요. 희망이 사라지면 인생은 정말로 맛없는 음식처럼 느껴져요. 배는 부른데 맛이 없는 밥, 억지로 씹어 삼키는 하루. 그게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희망이란 뭘까? 희망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희망은 사실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지도 몰라. 오늘보다 내일은 덜 아플지도 몰라. 언젠가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란 건 기다리기만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희망은 움직일 때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희망이 됩니다. 10일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만약 지금 장미가 혹은 이 영상을 듣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의 증거입니다. 너무 오래 살아남느라 내 마음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꿈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12. 꿈이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꿈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꿈은 씨앗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예요. 일 기록하기.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이에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부러운 것, 부러운 게 뭔지 알면 그게 사실 꿈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 작은 성취 만들기. 꿈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하루에 책 3쪽 읽기, 하루에 방 청소 5분 하기, 하루에 산책 10분 하기, 이런 사소한 성취가 쌓이면 사람은 다시 믿기 시작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꿈을 불러옵니다. 산몸을 움직이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꿈이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생각은 많지만 행동이 없으면 삶은 정체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꿈이 다시 떠오릅니다. 꿈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꿈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5인생의 단맛을 일부러 넣기. 사탕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먹지 않아요. 사탕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쓰다면 일부러 단맛을 넣어야 해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좋아하는 향기, 따뜻한 이불, 예쁜 조명, 이런 작은 단맛이 내 삶에 스며들면 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13.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쳐요. 왜냐하면 삶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선택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당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무곤에 14. 생각이 많으면 꿈이 생길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꿈이 생기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생각만 많으면 꿈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생각하면 꿈이 생깁니다. 제대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끝까지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걸 원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성공이라 말하는 걸 성공이라고 믿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나도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따라가면 중간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건 사탕이 아니라 남이 준 설탕 포장지일 뿐이니까요. 15. 꿈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진짜 꿈은요, 나를 속이지 않아요. 진짜 꿈은 내가 실패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줘요. 진짜 꿈은 내가 조금 느려도 나를 계속 앞으로 가게 해줘요. 진짜 꿈은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줘요. 왜냐하면 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니까요. 16. 꿈이 없는 시절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꿈이 없는 시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꿈이 없다는 건 지금 내가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달려서 잠시 멈춰 있는 상태,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내 마음이 숨을 쉬고 싶어 하는 상태. 그러니까 꿈이 없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일 수 있어요. 17. 꿈은 다시 돌아온다. 희망이란 게 신기한 건요. 사람이 아무리 절망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씨처럼 남아 있어요. 그 불씨는 내가 따뜻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좋은 풍경을 볼 때,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면 사람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18. 소금과 사탕의 균형. 생각만 많으면 삶은 짜집니다. 꿈만 많으면 삶은 현실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금과 사탕의 균형이 필요해요. 생각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꿈은 삶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내 삶을 지켜주고 꿈은 내 삶을 끌어줍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인생은 살만한 맛이 됩니다. 19. 오늘 하루 당신의 사탕은 무엇인가요?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데 또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오늘 밤에는 따뜻한 라면을 먹어야지. 내일은 좋아하는 카페에 가야지. 이번 주에는 머리를 잘라야지. 다음 달에는 책 한 권을 끝내야지. 이런 사소한 계획들이 사탕이에요. 이런 작은 단맛이 사람을 살립니다. 20꿈이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식. 결국 꿈이란 건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허락이고 약속이에요. 꿈이 있다는 건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줘.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는 결국 갈 거야. 20일 마지막으로 인생이 쓰다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당신의 삶에 단맛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탕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거창한 성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를 돌보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나의 마음을 적어보기,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느 날 꿈이 됩니다. 잔잔한 음악, 조금 더 커짐. 꿈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꿈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꿈은 사라졌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론 리튼의 말을 꺼내 볼게요.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당신의 인생이 요즘 조금 쓰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더 달콤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지금 당장 대단한 꿈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이유. 그것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덜 쓰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구나.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사탕을 하나 꺼내고 싶나요? 당신의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은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꿈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